안녕하세요. 병의원 경영의 전략 파트너 김하나입니다. 오늘은 병의원 원장님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주제죠. 바로 세무조사입니다. 최근 병의원을 향한 세무조사가 더욱 정밀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 많이들 느끼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병의원 세무조사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라는 주제로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실제 다수의 병의원 세무조사를 대응해 오신 L&K 세무법인의 임형민 대표 세무사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병의원 세무조사는 실제 실무에서도 굉장히 민감한 주제입니다. 오늘은 현실적인 해법을 드려보겠습니다. 대표님, 병의원이 왜 이렇게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걸까요? 특별히 위험한 업종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업종이지만 현금 비중이 높은 비급여 매출, 지출 증빙의 불안전성, 의료 장비 과다 예상 등 세무 당국 입장에서는 탈루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구조가 많습니다. 요즘 카드 결제도 많은데 여전히 현금 누락 이슈가 클까요? 그럼요. 특히 미용시술, 비보험 진료, 고액시술이 많은 피부과, 성형외과, 치과는 여전히 국세청의 주요 타겟입니다. 의사 입장에서는 바쁘게 진료만 했을 뿐인데 회계체계가 정비되지 않은 채 매출이 늘다 보니 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도 많죠. 그렇다면 어떤 병원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이 되나요? 특별한 기준이 있을까요? 네,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째, 정기적 표본조사입니다. 일정 매출 이상, 일정 주기마다 정기적으로 조사 대상이 되는 구조입니다. 둘째, 비정기적 위험 징후 포착입니다. 예를 들어 급격한 매출 증가, 경쟁병원 대비 수익성 과도 등 국세청 빅데이터 시스템에서 비정상 신호가 감지되면 바로 후보군에 오르게 됩니다. 결국 숫자가 말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세무조사는 이제 사람이 고르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고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신용카드 매출, 현금 영수증, 수납 시스템, 의료기기 구매 이력까지 다 데이터화되어 분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사를 받는 병원들이 가장 많이 지적받는 항목이 어떤 건가요? 크게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현금 누락 매출입니다. 특히 수납 기록 없이 직접 입금되는 고액 시술비 같은 경우 매출 누락으로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비용 과다 계상이 있습니다. 의료 장비, 소모품, 인건비를 과다 계상했을 경우에는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아르바이트 인력, 외부 강사비 등을 비용 처리했지만 원천세 미신고를 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배우자, 자녀 명의로 진료비를 수령하거나 명의법인으로 비용을 이동했을 경우에는 세무조사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장부 미비 및 증빙 부실의 경우에는 세무조사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나요? 진료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실수도 많이 생기실 것 같아요. 먼저 장부와 증빙은 기본입니다. 수납 기록은 전자수납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모든 거래는 계좌이체 그리고 세금 계산서를 원칙으로 지켜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매출과 비용의 흐름을 매월 점검하는 회계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월별 원가율, 고정비 비율 등을 확인하면서 어느 달에 이상 징후가 있는지 스스로 체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전문가의 사전 진단입니다. 국세청이 보려는 항목은 우리가 미리 점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익잉여금이 얼마인지, 인건비 신고 비율이 업계 평균보다 높은지를 세무 리스크를 스스로 시뮬레이션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조사를 받게 되면 병원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 자료는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세요. 혼자 설명하거나 실장님이 대충 응대하면 오히려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둘째, 조사 이후에도 관리가 중요합니다. 한 번 조사를 받으면 일정 기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조 자체를 바꾸는 사후 관리까지가 진짜 대응입니다. 오늘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조언을 주신 임형민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병원 경영자분들께 도움이 되는 컨텐츠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